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여행이 선물해준 색다른 20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20살 하시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술? 그쵸? 술, 담배가 합법인 나이, 야한 영화, 영화관 가서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이, 우리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뭔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뭔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뭔가 설레고 막 그런 나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20살을 굉장히 남들과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의 20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물박 여고생이라는 여행 에세이, 그리고 올해 5월에 20살은 처음이라 라는 에세이 총 2권의 책을 낸 국내 최연소 여행작가 술구 또는 신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제 소개를 딱 들으시고 이런 궁금증 다들 가지셨을 것 같아요. 쟤는 뭘 했길래 19의 책을 냈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떠들고 있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첫 번째 여행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첫 번째 혼자 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18살이 되던 해의 4월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저는 여행을 가보기는커녕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17살부터 1년 동안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꽤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야 좀 잘 썼다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카메라 한 대와 그리고 덜컥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공항은커녕 비행기 한번 못 타봤던 그런 시흥 촌년이었어요. 네, 그런 저의 여행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허락은 좀 제쳐두고 학교의 허락을 받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혼자서 보호자 없이 여행을 가는 거는 인정결석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막 결석 처리를 받으면서까지 막 여행을 갈 만큼의 깡따구는 없었어요. 제가 꽤 나름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깡따구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어요. 여행을 포기했던 건 아니고 금요일 출발하고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다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학교에 캐리어를 끌고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픈 척 조퇴를 하고 공항으로 뛰어갔죠. 그렇게 무사히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딱 도착은 했는데 웬걸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 여기 처음인데 숙소는 또 왜 이렇게 먼 데다 잡아놨는지 제가 써놨던 여행 계획서의 도착 시각은 저녁 6시였는데 도착을 해보고 나니까 이미 밤 10시가 넘어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도착은 해서 다행이다 하고 한숨을 딱 쉬었는데 갑자기 그 숙소 측의 실수로 제가 잘 방이 없어졌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일본에서. 그래서 저는 여행 기간 내내 그 숙소 주인 부부의 방에 얹혀 지내게 되면서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내 힘들기만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마법처럼 지나갔고요.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니 진짜 빨라서 부럽다. 난 네 나이 때 뭐 했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나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지? 왜 학교는 나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왜 안 가르쳐줬지?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이런 세상을 몰라왔다라는 것이. 그냥 비행기로 최대 1시간? 1시간 반? 이면은 닿을 수 있는 이 일본도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색다른데
이 세계는 과연 어떨까? 얼마나 더 신기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나 그거 다 경험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인생 겁나 짧네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봄에는 일본 오사카, 그리고 안산의 대부도, 여름에는 통영,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 가을에는 인천, 제주도, 겨울에는 화본, 경주 등등등 저는 사계절 내내 여행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요, 왜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막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잖아요. 야, 존맛 이러면서. 저도 여행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내 주변에 내 또래 친구들한테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행복도 있다? 이런 즐거움도 있다? 이런 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정보를 모아서 제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종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공부 포기했냐라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고, 교장실에 정말 밥 먹듯이 내려갔어요. 아이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 교장 선생님.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더 뭔가 이를 물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맞다라는 거,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줄 거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줄 거야. 해서 저는 더 열심히 했고요. 더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그들이 아무도 뭐라 못하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한두 명 봐주던 제 여행기에 몇백 명, 몇만 명의 사람이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19이라는 나이에 저의 첫 번째 여행 에세이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드라마틱하다 생각해요. 제 인생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뿔뿔거리기 좋아했던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책까지 출판해서 뭔가 여행 작가라는 호칭을 달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3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3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고3 있다. 혹시 고3 있나요? 아, 고3. 왜 왔어요? 네. 그쵸. 고3 뭐 하면 약간 깜깜하고, 아, 나 이제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평범한, 이 시대에 그냥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이었어서 되게 고3이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18, 17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꿈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꿈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딱 하나만 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학교에서는 종이 한 장을 띡 던져주고는 뭐라고 하죠? 희망하는 학과, 희망하는 학교를 적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나 이거 하나라도 좀 해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아니 사실은 내가 대학을 가는 게 과연 맞을까?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학교는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옆을 딱 봤는데 제 친구들은 자소서다, 면접이다, 뭐 수능 최저다 막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바심이 좀 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결국 대학 원서를 적어서 냈습니다. 그때 제 스펙에 맞춰서 국어국문학과를 적어서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죠. 국어국문학과. 내가 왜 국어국문학과? 저 국어국문학과에서 뭐 배우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냈죠. 모든 사람들이 제 대학 합격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내가 아니면 누가 가 하는 그런 재수없는 생각을 혼자 속으로 하면서 당연히 대학에 붙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아주 보기 좋게. 전 제가 지원했던 6개의 대학 모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큰 실패나 큰 좌절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대학 불합격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큰 실패, 큰 좌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창피했어요. 날 떨어뜨려? 하면서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씩씩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한 3일 정도 학교를 안 나갔어요. 학교를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슬기야, 너 왜 대학 가려고 했어?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왜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지 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쪽팔리더라고요. 대학이라는 목적지는 제게 있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이 제게는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책상을 보는데 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우물박 여고생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1년도 되지 않았던 제가, 그 전에 제가 썼던 책인데 막 우글거려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했었네 내가, 감탄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페이지인가 이런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나 18처럼 살래요. 앞으로도 쭉 이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망치로 세게 걷어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책 속에 제가 지금의 나한테 야, 니 지금 뭐 하냐? 라고 저한테 꾸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마음을 조금 고쳐먹은 것 같아요. 그래, 적어도 이 책 속에 있는 이 18이 나한테만큼은 쪽팔리지 않은 내가 돼야지. 창피하지 않은 내가 돼야지. 이때 내가 꿈꿨었던 20살의 모습으로 까짓 거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저의 20살이 시작되었습니다. 18에 제가 가졌었던 가장 큰 힘은요, 어찌 보면 무모함? 어떻게 생각하면 용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좀 떠올려 보면은 누가 뭐라든 간에 몰라! 이러고 막 혼자 막 그냥 해내가던 그런 폭주기관차 같은 제 모습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수첩을 하나 사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게 크든 작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적어 내려갔죠.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사서 가장 첫 번째 썼던 거 뭐였을 것 같아요? 에? 방탄소년단 실물 영접하기였어요. 19의 당시에 저의 가장 큰 꿈은 방탄소년단을 보는 거였거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쇼컷 해보기, 스쿠버 다이빙 배우기, 롯데월드에서 일해보기 등등등 막 적다 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의 버킷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이뤄가도 내 20살 진짜 잘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내가 지금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가면서 이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19살 수능날에 롯데월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는 테마파크를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언젠가는 꼭 저기서 일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킷리스트에 적게 되었고 그거를 실행을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수능날에 면접이 잡히게 되면서 수능을 보지 않고 저는 롯데월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롯데월드에서 퇴사를 한 후에는 제 중학교 때 꿈이 쇼핑몰 CEO였어요.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내서 제가 직접 옷을 사입하고 그것을 제가 셀프로 이렇게 피팅컷을 찍어서 사람들께 유통하는 그런 꼬마 사장님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과 그리고 좋아하는 강연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실제로 봤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대뜸 그해 6월 저는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출국 티켓을 하나 딸랑 들고 동남아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동남아에서도 저의 도전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 순간이 경험이었고 도전이었고 공부였습니다. 저는
20살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기 스쿠터까지 마스터해왔습니다. 라면물도 잘 못 맞추던 제가 이제는 동남아 현지식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수영은커녕 물에 뜨지도 못했던 제가 바닷속 18m 아래로 내려가서 물고기 친구들과 함께 헤엄을 치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자격증이 그 흔한 외국어 자격증도 운전면허증도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에요. 간지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 인증샷 한번 찍겠다고 혼자서 산을 오르기도 하고요. 또 과학책에서만 보았던 활화산을 직접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어서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제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를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줬던 미얀마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일 파티를 열어줬던 아일랜드 친구, 그리고 돈 없는 저를 태워줬었던 태국의 툭툭 부부, 그리고 저를 거의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항상 저를 졸졸 따라다녔던 미얀마 친구들, 영어를 못해서 너무너무 친해졌었던 프랑스, 스페인 친구들까지 저는 매일매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고 매일매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4일간 7개국 33도시를 여행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다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었죠. 달라진 건 정말 없었어요. 그냥 내 피부가 좀 탔다 정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행이 사람 인생 180도 바꿔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높아심에 말하자면 여행은 그냥 여행일 뿐 우리의 인생을 전혀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물론 제 인생에 여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팩트는 이겁니다. 여행은 그냥 여행일 뿐이라고.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니 왜 여행하니? 여행은 그냥 여행일 뿐이라며. 밥 먹여줘? 너 왜 여행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정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좋으니까.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저는 여행이라서 그래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좀 좋아서 여행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 저이지만요. 만약 18에 제가 여행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만나서 그것을 정말 열렬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했더라면 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지만 분명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가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입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했던 그런 여고생이 갑자기 대뜸 여행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의 운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운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운은 제 스스로 만들었고 제 스스로 잡아챈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여행을 그냥 나만의 추억으로 묻어두었다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공유하지는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번째, 나는 나이가 무기인 사람이야. 저 어리잖아요.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나이라는 무기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혹시 여러분 배그라는 게임 아시나요? 배그라는 게임 말고도 여러 다른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다가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좋은 총을 얻었어.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그걸 한 발도 쏴보지 못하고 죽었어. 우리 얼마나 억울해? 이거 한 발도 못 쏴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냥 타고난 이 나이라는 무기를 정말 한 발이라도 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딱 지금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기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팬사인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손을 팍 들으시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너 운도 좋고 나이도 어리다? 너 나중에 나이 먹을 거잖아. 그럼 너 그때 뭐 해 먹고 살 거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런 20살을 보내고 난 뒤에 21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 제가 뭘 해먹고 살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동남아 일주를 끝내고 나서 일단 책을 출판했어요. 올해 5월에 20살은 처음이라 라는 책을 한 권 출판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여행을 토대로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서 또 최근에는 술구 투어라는 투어를 열기도 했고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여행과 일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또다시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여름 제가 한 달 동안 떠났던 인도 여행 사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들이 저에게 접해지게 되었고요. 여러 스타트업 기업에서 크루제이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21 고졸이라는 신분에 월 수입 1,000만 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1,000만 원 하니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제가 한순간에 이뤄진 수입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1,0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당장 올 달만 해도 반에 반토막이 나왔기 때문에 저 언니 돈 많이 버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제가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의 잣대가 절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그거 딱 하나라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되게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에 조금만 둘러봐도,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 이 공간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몰라서 고민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 그 소중한 거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왜 남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그거를 왜 우리는 자꾸 미루려고 할까요? 적어도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건데.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요, 바로 이거예요. 쟤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제가 되는 것이 저는 목표입니다. 제 인생에. 쟤처럼 살지 말아야지의 제가 되어도 좀 상관없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은 안 되지만요. 그래도 좀 색다른 20살을 보낸 저로서 여러분들께 색다른 청춘을 보내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물박 여고생이라는 책에도 쓴 내용인데, 돛이라는 것이 그 바다에 그 배 돛 있잖아요. 그 돛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튼튼한 돛이 되기 위해서는 구겨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찢어지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많이 깨져보고 넘어져 봐야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대학 진학의 좌절은 오히려 제게 실패가 아니라 제가 색다른, 좀 남다른,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살도록 도와준 정말 하나의 큰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멈추고 실천하세요. 버킷리스트는 누구나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리스트로 남겨두느냐 혹은 그걸 실천하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불투명하잖아요. 미래라는 거는. 그리고 그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저 또한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당연히 두렵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도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도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10년 뒤, 5년 뒤에 제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현실에 발맞춰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실패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실패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실패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고 싶었던 거 그냥 한번 자기 자신을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